안상수라고 합니다. 저로서는 디자이너로서 최정호 선생님이 더 이렇게 저한테는 다가옵니다. 최정호 선생님은 한글꼴의 미감을 그야말로 한 단계 확실하게 올려놓은 분이죠. 글꼴 디자이너고, 최정호 선생님 이전과 이후의 글꼴이 확연히 다르거든요. 그게 이제 저희들이 지금 쓰고 있는 글꼴이 최정호 선생님의 글꼴을 바탕으로 이렇게 다 확산됐다고 보면 됩니다. 그 전에 글꼴, 예를 들어서 박경서 글꼴이라든가 또 그 전에 19세기나 20세기 초반의 글꼴하고는 전혀 다르죠. 그래서 이제 그분이 글꼴을 디자인했던 시기, 원도 활자 시대에 그런 새로운 기술에 그분의 미감이 딱 맞아서, 이를테면 사진식자기, 거기에 쓰이는 글자를 디자인을 해서 우리나라 글꼴의 한글 글꼴을 새롭게 디자인한 분, 그분이 바로 최정호 선생님입니다. 보통 지금 우리가 명조체라거나 고딕체라거나 이렇게 이제 부르잖아요. 부리꼴, 민부리꼴 일반적으로 쓰는 워드 프로세서나 이런 데서 쓰고 있는 글꼴의 가장 보통, 이렇게 또 일반적인 인쇄된 책에서 쓰고 있는 그러한 글꼴이 되게 최정호 선생님의 글꼴을 바탕으로 디자인됐다고 보시면 거의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최정호라고 하는 분의 이름은 보통 사람들은, 일반인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냥 우리는 최정호 선생님이 디자인 글꼴 속에서 우리가 지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틀린 게 아닐 거예요. 아주 특별한 글자 빼고, 좀 광고에 쓰이는 아주 특별한 제목용 글자라든가 아니면 손글씨라든가 이런 특별한 거 빼고는 그분 아주 기본적인 글자는 거의 그분이 디자인했다고 보시면 돼요. 네, 사회 초년병이었을 때 만났어요. 그 꾸밈이란 잡지에서 제가 이런 분이 계시다. 또 그 한글꼴에 대한 특집이 이제 또 있었는데, 그때 제가 최정호 선생님을 말씀을 드렸더니 아주 흔쾌히 인터뷰를 좀 하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인터뷰로 나섰던 거죠. 그래서 광화문에 있는 그분의 이렇게 작은 작업실이라고 해봐야 어떤 출판사의 한 귀퉁이에 책상을 하나 이렇게 놓고 자기가 당신이 이렇게 글씨를 쓰고 있었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그때 처음 뵀어요. 그리고 처음 만나서 인터뷰를 긴 시간 했고, 그 후에 또 여러 번 만났죠. 근데 이제 그때 그분과의 첫 번째 인터뷰 있을 때, 이분이 굉장히 이렇게 기뻐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이렇게 추측한 어떤 젊은이가 와가지고 자기를 알아봐 준다. 또 아마 제 생각에는 정식으로 디자인 공부를 한 청년이 와가지고 아주 글꼴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얘기를 이제 이렇게 취재하고 있다.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무가 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시작이 돼서
제가 그분한테 그분의 이 아주 귀한 경험, 또 글꼴 조형에 대한 여러 가지 그분 나름대로의 어떤 미감, 이런 것들이 그냥 저한테만 이렇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 후배들한테 이렇게 좀 글로서 전달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부탁을 간곡히 드렸는데 그분이 사양하셨어요. 자기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다. 그럴 재주도 없다. 그런데 사실은 그건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것을 이제 대신 대피를 하겠다고 하고 최정호 선생님이 말씀을 하시면 이제 녹취를 하고 또 그걸 다시 제가 정리를 하고 그분한테 보여드리고 또 그것을 최정호 선생님의 이름으로 제가 잡지 연재를 시작했거든요. 그러느라고 이제 자주 만나게 됐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집중적으로 글꼴에 관한 얘기를 만나게 되기 때문에 그분이 갖고 있는 어떤 이론적인 지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냥 보통 장인이 갖고 있는 그냥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분 나름대로 어떤 체계를 가지고 있고 또 많이 공부를 하신 그런 것을 이제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그것이 계속해서 어떤 관계가 이어지면서 그분을 이해하게 되고 과연 그분이 굉장히 특별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점점 더 알게 되는. 근데 엄청난 자신감이 있으셨어요. 자기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어떤 자신감, 자부심. 이분이 붓글씨를 굉장히 잘 쓰시거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그 친구들 사이에 붓글씨를 잘 쓰는 그 친구다라고 하는 게 이미 고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소문이 나 있었고, 집안이 또 글씨를 다 잘 쓰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거 굉장히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냥 글꼴을 잘 디자인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정말 기본이 굉장히 단단한 분이셨던 거예요. 그 당시에 그냥 글씨를 활자를 잘 쓰고 만들고 하는 것은 그냥 한 사람의 그냥 도제식 교육을 받은 그냥 숙련공? 되게 인식이 그렇잖아요. 이제 그런 시대에. 근데 이분은 그런 분이 아니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문학적인 어떤 배경도 깊고 어떤 고전이나 독서량도 많고 또 공부도 많이 하셨고요. 또 본인이 서예가 아주 출중하고 그 글씨가 그것이 그런 미감이 그대로 이 글꼴 디자인에 그냥 이렇게 다시 거기서 다시 구현된 거죠. 그렇다는 것은 시대가 변해도 그런 것들은 바뀌지 않는 것이 아닌가. 네, 그렇습니다. 최정호 선생님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최정호 선생님은 우리 한글 글꼴의 어떤 현대적인 미감 그것을 이렇게 디자인해낸 분이에요. 그러니까 최정호 이전과 이후의 글꼴의 미감이 아주 다릅니다. 최정호 이전의 글꼴은 그래도 고전적인 그 미감이 묻어 있어요. 그런데 최정호 이후는 글꼴을 만드는 기술 자체가 달라지거든요. 그것에 의해서 최정호 선생이 글꼴을 만들어 놓은 것은 어떤 그거의 뼈대라든가 그거의 매짐이라든가 그거의 부리의 모양 여러 가지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그러한 이른바 명조체, 고딕체 그러니까 부리꼴, 민부리꼴의 기틀을
완벽하게 그분이 잡아 놓으신 거죠. 그래서 그분은 우리 한글꼴의 그 어떤 현대적인 미감 이것을 그 이제 그 기틀을 마련해 놓은 그런 디자이너라고 생각합니다.